그 매물하고 거래는 1대1 관계인데요. 거래 대비해서 매물 얼마 있냐 이거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떨어진 데 있어요. 하나는 이제 1년치가 안 되죠. 5.3개월치죠. 예. 성남, 광명, 과천. 좋은 지역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던 지역들이 거래 대비 매물이 지금 적다고요. 이 밑에 있는 지역들은 마이너스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있는 지역들은 거래보다 매물이 꽤 많이 적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한 개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매물의 성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평택 같은 경우 입주가 많았잖아요. 입주 물량을 통해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면 그 입주 물량이 소화돼야 되겠죠.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 전망 CSI, 우리 소비자들이 6개월 후에 집값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거든요. 6월이 지금 며칠 남았는데 벌써 그 통계가 몇몇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천이 5월에 지금 116였어요. 121 올랐죠. 이게 이제 3월달, 4월달 떨어졌다가요.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국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이 똑같아요. 대전, 세종, 충남은 112에서 121, 울산은 117에서 125, 경기도는 114에서 123. 이 통상적으로 이게 한 110이 되면 상승하거든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100보다는 110이 됐을 때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강원도는 116에서 120, 그리고 서울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은 118에서 128.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분류 코드에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이별로, 소득별로, 그리고 자가 임차를 가진 분들, 그런 분 나눠서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장하고 잘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여기 40세 미만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민감하게 시장하고 잘 맞게 움직여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시장이 여러분들 규제가 나왔을 때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시장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시장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부만 급하게 물건 팔죠. 거기 정리되면 다시 시장 원래대로 돌아가요. 시장이 하락하려면요.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지속되는 어떤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시장에서 빨리 우리가 그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 시장이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매물의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매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장의 어떤 환경을 만나면서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매도할 때. 내가 위기를 느끼면은 마이너스 빨리 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안 팔겠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상승 거래 비율과 하락 거래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KB에서 가져와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입니다. 예. 이 추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24년을 저점을 해서 12월 저점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잠깐 떨어질 때 있죠. 지금 최고 24년 9월 최고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6월 달이요. 시장이 지금 매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높여서 판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규제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가 다시 좀 반등하거든요. 서울도. 예. 전체적인 추세는 올라가고요. 길게 보면 23년 12월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방향이.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죠. 예, 올라가는 폭도 좀 적고요. 그래서 천천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체감은 조금 느린 거죠. 예.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대구 볼게요. 대구는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부산보다.
그래서 지역마다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르지만은 방향은 똑같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잠시 위축되었다가 올라가는 것. 이거 안 바뀌거든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 전망도 그렇지만은 시장에 물건 갖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서울의 어떤 구별로 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경기도는 구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특성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이 경기도가 지금 시장 회복이 가장 전국이 가장 빠르거든요. 예, 빠른데 지역의 지금 어떤 특성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이제 구분돼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떤 지역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몇 가지 통계를 돌려보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게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지역과 지역의 어떤 차이, 양극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신축과 구축의 차이 있죠. 근데 지금 신축은 많이 올랐는데 구축이 덜 반영됐다. 그런 지역도 있고요. 대부분 다 신축은 갔는데 구축이 못 따라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갭을 조금 메울 수 있겠죠. 아니면 지역과 지역의 어떤 갭을 메운다거나. 그걸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했어요. 이제 경기도인데요. 이 판사 기준으로 해서요. 중간값을 가지고 평당가를 나눈 거예요. 예, 평당가를 해가지고 1위부터 해서 여기 29위까지 쭉 이제 순을 매겼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20년 이상 된 구축을 평당가로 한 거예요. 순위를 매겨 본 거예요. 신축 순위, 구축 순위를 매겨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신축이 1인데 전체를 모아서 평균을 중위값을 뽑아보니까 근데 구축은 2,684만 원이고 순위는 3이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죠. 두 개 정도는 갭을 좁힐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예. 이제 여기 성남입니다. 여기 분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만 여기 훨씬 더 높겠지만은 성남 전체에 하니까 2위가 됐어요. 예. 근데 구축은요 1위죠.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예 구축이 더 많이 올라있거든요. 신축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네요. 자, 하남 3위입니다. 근데 구축은 6위죠. 그리고 안양 4위, 예, 구축은 2위, 수원 5위고 구축은 10위. 차이가 많이 나죠.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축이 조금 따라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원은 원래 좀 오래된 도시라 가지고 구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따라 붙는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번 시기에 이번 사이클에 조금 소외될 수도 있겠죠. 저는 소외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수온이 그렇게 외곽은 아니잖아요. 단지 구축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구축이 조금 저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향은 다르죠. 우리 일산은 지역 자체가 외곽이 하고요. 구축 비율도 높죠. 그래서 일산은 지역별로 좀 차이를 두고 구축이 따라가기도 조금 힘든 지역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하고는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 가져볼 만한 데가 하남하고요. 수원, 그죠? 그리고 의왕, 저는 여기 군포를 저는 구축 비율이 높아가지고 조금 저평가됐다고 봤는데 신축이 10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조금 상승이 좀 덜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축은 4위인데 신축 11위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는 신축이 조금 더 저평가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재건축이 이제 어떤 지역마다 좀 과시화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재건축의 시세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구축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신축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싸게 우리가 이제 낮게
돼 있을 수 있죠.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조금 신축 위주로 보는 거 괜찮겠죠. 요거는 지역마다 그렇게 좀 차이 있기 때문에 신축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구축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지역마다 좀 차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뭐 100%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저평가됐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현장을 좀 접목시키면은 조금 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서 판단하기가 좀 쉽겠죠.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상승한 지역들을 쭉 제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살펴보고 어떤 통계들이 시장에 가장 잘 반영하고 있나 그런 것들 한 가지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매물이 있잖아요. 거래가 사실은 매물이 거래잖아요. 그 매물하고 거래는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 많은 지역이 나쁘다고 아니고요. 매물이 거래입니다. 거래는 또 수요가 되죠. 그래서 거래 회전 비율, 뭐 재고주택 대비해서 거래 비율 이런 통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들을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재고주택 대비 회전 비율, 인구 대비 회전 비율, 거래 대비 회전 비율, 뭐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근데 정확한 답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매물하고 거래는 1대1 관계인데요. 매물 대비해서 우리가 거래 대비해서 매물 얼마 있냐 이거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꽤 맞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매물이 보통 1대1로 있어요. 1년 평균 거래량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전체로 보게 되면요. 지금 1년에 한 61만 건이 거래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이 지금 58만 건 있어요. 1대1은 약간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사이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이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떨어진 데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도 하남은 이제 1년치가 안 되죠. 5.3개월치죠. 성남, 광명, 과천. 좋은 지역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던 지역들이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거래 대비 매물이 지금 적다고요. 그리고 요 중간쯤 1년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플러스가 있는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1년을 훨씬 넘는 지역들, 이 밑에 있는 지역들은 마이너스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1년 평균에 갖고 있는 거래보다 매물이 꽤 많이 적체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한 개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매물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지역은 만약에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주가 많았잖아요. 입주 물량을 통해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면 그 입주 물량이 소화돼야 되겠죠.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입주 물량, 특히 이 외곽은 입주 물량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부로 가면 입주 물량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지역 따라서 약간 다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매물의 형태를 보니까 입주가 많고, 그런 지역들이 매물이 쌓이면서 지금 평균 거래보다 안 나오면서 매물이 적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여전히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시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매물이 많다고 시장이 나쁜 거 아닙니다. 특히 강남에는 매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매물 자체가 많아도 시장이 괜찮거든요. 서울과 경기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외곽은 전혀 달라요. 중심하고요. 그래서 과천이나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는 매물이 조금 많아도 시장이 괜찮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이 거래가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평균 이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거래는 양은 우리가 시장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거래에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거래는 추세가 중요하고요. 작더라도 추세로 상승하는 게 중요하고 거래하고 한 개 더 묶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시장의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세 수급이에요. 전세 수급과 거래를 같이 볼 때 얘는 뭔가 시장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개 더 묶으면 뭐죠? 공급이에요. 이 세 개를 묶고 되면요. 거래도 우리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 한 개만 딱 떼놓고 보면요. 방향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어떤 통계와 묶었을 때 시장의 어떤 방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이제 심리가 뭐로 같이 갔냐? 심리가 이 심리도 우리가 거래와 같이 가는 경우 있고요. 또 수급과 같이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뭐로 같이 가냐? 수급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서울 건데요. 이 경기도의 지난 우리 요 분석이 작년 대비해서 시장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를 그래프로 보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서울 심리하고 40세 미만 심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방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우리가 크게 금리가 올라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죠. 서울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올랐다가 지금 다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심리로 보게 되면 수급과 거래를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래를 다 조사해서 앞에 얘기했죠. 우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제 시장에 가고 있는가를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내부에 거래된 걸 조사해 보니까 실제 환경하고 다르게 나온다. 그건 시장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서울 수도권요. 시장 환경하고 실제 거래가 똑같아요. 지방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거래는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지방은 체감은 낮고요. 서울은 체감이 강한 겁니다. 근데 방향은 똑같죠. 지방도 방향 똑같고 서울도 방향은 똑같다. 단지 거래에서 차이 난다. 그 차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경기도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지방도 이제 약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지방을 분석 안 한지 좀 됐으니까 부산하고 대구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약간 묶어서 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